자, 오늘은 안드로이드 올인원 제대로 알기 3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 그 외에 우리 하다 보면 그 어떤 걸 사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드로이드 올인원 좋은 건 아는데 사고 싶은데 추천해 주는 데도 없고 뭐 제대로 파는데 이게 이 사양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의를 좀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 차량별로 안드로이드 올인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그렇지. 보니까 제가 그런 안드로이드 올인원에 대해서 이 차는 이걸 쓰셔라, 저 차는 저걸 쓰셔라 하기에도 안드로이드 올인원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냥 아예 사양을 탐구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올인원 사양 알기 편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이전 편을 좀 보고 오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유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나왔죠. 모르면 당한다. 모르면 무조건 당하겠죠. 그래서 당하죠. 네. 이거는 너무 많아요. 안드로이드 올인 종류가.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보던 PPT 페이지가 나오죠. 안드로이드 올인원 X, 스마트폰 O. 이건 저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안드로이드 올인원은 스마트폰이 아니다. 차 안에서 전화가 된다고 해서 그게 안드로이드 올인원이 전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연결이 돼서 되는 거죠. 그렇죠. 안드로이드 올인원은 단독 전화 기능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스마트폰은 유심으로 통해서 전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안드로이드 올인원은 전화 기능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이외에는 거의 동일하죠. 안드로이드 OS를 쓴다는 그런 그 똑같은 공통점도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 구동된다는 그런 동일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올인원의 사양, 메인되는 부분은 이 스마트폰의 중요한 부품 있잖아요. CPU, 램, 저장 용량. 이거랑 똑같아요. IT 기기들, 뭐 폰이나 컴퓨터나 네. 노트북이나 다 똑같아요. 네. 이런 개념을 제대로 아시면 앞으로 이제 모든 기기들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CPU, 램, 저장 용량. 이거 근데 평소에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램이랑 저장 용량, CPU 개념이 살짝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쉽게 비유를 찰지게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따왔어요. CPU는 사람, CPU는 사람. 네, 램은 책상, 그리고 저장 장치는 책장. 이렇게 비유를 좀 해왔습니다. CPU는 일단 사람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이 환경에 어떤 사람이 앉느냐에 따라서 공부량도 달라지고요. CPU가 사람,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앉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 책상에 앉았어. 그러면은 그 우리 수학 문제집, 수학의 정석 있잖아요. 그냥 한 번에 풀어버리겠죠. 그런 책이 있는지는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해가지고. 자, 그럼 CPU는 어떤 사람, 램은 책상이라 그랬잖아요. 이 그림에 보면은 이 책상에 뭐 노트북도 있고 책도 있고 책이 여러 권 쌓여 있죠. 한꺼번에 책을 얼마나 놔둘 수 있느냐, 펼쳐놓을 수 있느냐. 프로그램들을 막 펼쳐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렇죠. 제품들을 막 많이 올려놓을 수 있는 그 용량을 말하는 거네요. 네, 이게 어떤 비유냐면 안드로이드 올인원의 램이 크다, 뭐 책상이 크다 그러면 실행시켜 놓을 수 있는 어플이 많을 수 있다. 공간이 여유롭다. 실행시켜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장치는요, 책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책을 보관해 두는 곳. 필요할 때 책상에서 꺼내서 공부하잖아요. 필요하면은 꺼내서 보고, 네. 필요 없으면은 이제 넣어두고. 그렇죠. 책상에서 치우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면은 굉장히 좀 그래도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중점적으로 봐야 될 사양.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 순으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 그래서 제가 순서를 좀 정해왔는데요. 똑같아요. CPU, 램, 저장 장치 순으로 봐주는 게 베스트예요. 저장 장치가 많은 게 최고 아니야? 저장 장치, 아니, 생각해. 이것도 뭐 동영상도 뭐 여기 직박구리 뭐 쓰레기 이런 거 집어넣고 저장 장치가 많아야죠. 그 저장 장치가 많으면 책장에 책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면 좋은 거죠. 그런데 책상이 작아봐요. 하나씩만 피우면 되지. 예를 들어서 여기는 막 책장이 엄청 커. 막 엄청 교수님 그 책장이야. 그런데 앉은 사람이 신생아예요.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뽀로로를 봐야 되는데 수학의 정석을 펼쳐놓고 있으면 애기들이 안 좋아하겠죠. 근데 반대로 책상 작고, 그쵸? 책장이 거의 이만한데 여기 안에 아인슈타인이 앉아 있어요. 그래도 책 한 권이 있으면은 빨리 풀 수 있잖아. 그 중요도는 사람이라 그 소리예요, CPU. 그래서 1순위는 CPU고요, 2순위는 램, 3순위는 저장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책상이 좀 넓어지면 네.
꺼내서 올려놓을 수 있는 양도 많아지니까 꺼내서 올려놓을 수 있는 양이 많은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게 최고네. 그렇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중점적으로 봐야 될 상황에서 이거는 순위로 넣긴 했는데 좀 아쉬운 거 굳이 고려를 해야 되나? 이게 어떤 거냐면 4번 밑에 써놨죠. 화면 종류, 360도 카메라 등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그냥 추가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꼭 필수가 아니더라도 되는 그런 옵션들, 고려해야 될 옵션들 그런 거를 4번으로 빼놨습니다. Here we go. CPU 이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뭐죠? CPU, ARM, 모바일 프로세서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뭘까요? 사람의 머리 종류 같습니다. 뭐 그런 느낌인데 이게 CPU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종류란 소리죠. 뭐 우리 사람이라도 전공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물리 전공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국문 전공하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각 쓰임새가 달라요. 그렇죠. 뭐 생각하는 머리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죠. 그 노는 물이 다르다 그거예요. 저는 이 수학의 정석 싫어요. 여기는. 스케치북 놓고 그림이나 그려야지. 자, CPU에서 ARM 그리고 뭐 X86, AMD 64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ARM은 모바일 프로세서를 묶어서 이야기하는 그냥 CPU 중에서 한 종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폰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모바일용. 그리고 X86, 뭐 AMD 등등 많은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PC 있잖아요. PC. 큰 컴퓨터. 거기 안에 들어가는 그 큰 CPU를 얘기를 하는 게 얘네들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삼성 갤럭시에서 엑시노스라는 CPU를 개발을 해서 탑재를 하잖아요. 그게 ARM이에요. ARM. 그리고 요즘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맥북 프로에 들어가는 M1 칩 있잖아요. 그게 ARM 칩셋이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프로세서의 장점은 좀 발열이 적다. 그리고 생산 단가가 아무래도 개인용 컴퓨터 프로세서보다는 좀 낮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기도 작고요. 그래서 모바일 기기에 좀 많이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안드로이드 올인원은 이 모바일 프로세서를 쓴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 이 CPU, 일반 개인용 컴퓨터 CPU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빠 인텔 아시죠? 인텔 알죠? 인텔 그리고 AMD도 아시죠? 우리 암드 막 그러고 그거 뭐 i7, i9, i3 뭐 그런 식으로 정형화돼 있고 워낙 그 개인용 컴퓨터 시장의 규모가 엄청 고단화되다 보니까 이게 다른 회사들이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는 수준까지 가버렸어요. 근데 이 ARM 시장은요, 우후죽순으로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 브랜드라든지 그리고 아예 모르는 서구권 브랜드라든지 삼성. 뭐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종류가 와 진짜 이게 말이 되나 할 정도로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다 풀어서 이거는 이렇고 이게 벤치마킹 어떻고 이게 벤치 스코어가 이렇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냥 추려서 몇 가지만 좀 추천해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11월 기준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좀 추천을 몇 개 해왔어요. 기기 쪽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금방 저희들이 앞에 말한 거 볼 필요 없어요. 맞아요. 지금부터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이 중요합니다. 추천이 좋거든 우리는. Let's go. 이건 또 뭔가요? 이름이 왜 이렇게 복잡하죠? 추천해 주는데 뭐가 떠오르지 이렇게.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 제조사도 다 다르고 명칭도 다 다르다 보니까 이 네임을 가지고 있는 CPU의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구매하시면 실패할 리는 거진 없습니다. 거진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뭐 국내 카페라든지 해외 커뮤니티라든지 굉장히 뭐 커스텀 롬이라든지 사후 패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공유가 활발히 되고 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이 CPU를 사용한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구매를 하시면 베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PX6 국방부 소속 CPU입니다. 아닙니다. 아니랍니다. 자, 두 번째 7862 CPU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콜네임이에요. 그냥 3번은 우리가 뭐 휴대폰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퀄컴이라고 모바일 칩셋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칩셋을 이제 안드로이드 올인원에 적용시켜서 이렇게 요즘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1순위, 2순위 제품보다 안정화가 좀 덜 된 편이에요. 퀄컴 회사가 원래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회사잖아. 그런데 그 휴대폰 자체 인지도는 그 안정화는 좀 있을지 몰라도 이 안드로이드 올인원이라는 게 그 중국 쪽 회사들이 좀 굉장히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공식적으로 얘네들이 커스텀 롬을 제대로 만든다든지 그런 게 좀 부족한가 봐요. 그럼 이 퀄컴이 들어갔다고 해서 우와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렇죠. 안정성 면에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후기 같은 거를 굉장히 좀 잘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CPU는 이렇게 세 가지 CPU를 추천을 드리는 바고요. 두 번째, 이제는 램이에요. 램 아까 뭐라 그랬죠? 램은 책상. 그렇죠. 책상이라 그랬잖아요. 책상. 이 책상 얼만큼 넓어야 돼? 이 공간이 얼만큼 필요해야 돼? 이것도 여쭤는 분이 있거든요. 넓으면 좋잖아. 넓으면 좋은데 돈이 또 문제잖아요. 아 책상 큰 책상 12인용 책상 이런 거 좀 넓죠. 그렇죠. 그런 거 비싸죠. 뭐 있으면 좋은데 비싸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딱 정해서 왔습니다. 램.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용도로 쓸 것 같으면, 이것만 쓸 것 같으면 2기가로 가세요. 최소. 폰하고 연동만 해서 쓴다. 네. 그러면 최소 2기가. 네. 그 1기가로도 난 되던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2기가로 잡았냐? 안드로이드 OS 같은 경우는요, 기본으로 램을 점유하는 그런 용량이 좀 있는 편이에요. 무조건 최소 2기가는 구매하시는 게 더 낫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올인원 기능을 다양하게 쓰실 분들, 진짜 최소 4기가는 가세요. 4기가. 왜 그러냐면 이게 쓰다 보면 점점 하나씩 알게 되잖아요. 그럼 점점 이게 저것도 써볼까? 저거 괜찮네? 저것도 틀어볼까? 이것도 괜찮은데? 이러면서 점점 늘어나게 돼요. 해보니까 좋네 하면 책상이 이제 넓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모르겠고, 그래서 네가 추천하는 용량은 뭔데? 너 딱 말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냥 저는 돈 많으면 최대한 넓게 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램이라는 건 한 번 이제 사면은 업그레이드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 사면 뭐 차 팔 때까지는 안 바꾸지. 그죠? 안 바꾸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컴퓨터를 좋아하시는 분들, 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쓰는 용어 중에서 다다익 램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다다익님. 많으면 많을수록 램은 좋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추천 용량은 되는 대로 많이 용량을 넓혀서 사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싸잖아. 그러니까 여유가 되시면.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장 장치가 있어요. 저장 장치는 이거는 추천을 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저장 장치도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저장 장치는 너무 많아도 의미가 없는, 왜 의미가 없어? 요거 꺼내보고 요거 꺼내보고 요거 꺼내보고. 그 우리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구매를 하시고 영화를 안에 넣어서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몇 개가씩 하는데. 그리고 잡다구리한 영상들 뭐 몇 개 넣으면은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안드로이드 올인원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제가 써보니까, 이게 제 경험담 좀 섞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128기가를 샀어요. 근데 지금 쓰고 있는 용량이 한 30기가 정도 되거든요. 별로 안 쓰네. 그렇죠. 제가 지금 저거 설치하고 몇 개월간 운행을 하면서 캐시도 좀 많이 쌓이니까 128기가 나 초기 안 하고 쓸래 해서 넉넉하게 샀단 말이에요. 근데 128기가까지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도 최소한 32기가에서부터 이제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기준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저도 지금 이 폰이 500기가짜리인데 512기가. 네. 512기가짜리인데 네. 용량을 지금 50기가도 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정리를 해봤어요. 추천 용량 과유불급이다. 많으면 많을수록 뭐 그다지 좋은 건 아니다. 네, 뭐 그냥 이것도 돈이니까요, 사실. 이거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내가 돈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알뜰히 쓸 수 있을까, 그리고 합리적이게 구매할 수 있을까 해서 스마트하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적어놨습니다.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이 아니네요. 마지막, 기타. 이것도 꽤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4번 제가 말씀드린 거 360도 카메라나 화면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360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하는 단자나 칩셋이 있어야 됩니다. 360도 뭐 어라운드 뷰, 서라운드 뷰 네. 이 개념인데 네. 요 시스템이 들어가려면은 카메라가 몇 대가 더 장착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또 입력 단자라든지 얘가 이제 머리가 좀 팽팽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양이 아무래도 기본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이런 거 쓰는 거에 비해서는 좀 사양이 더 좋아야 될 것 같네요. 딱 그렇게 구매를 고려해서 사시면 됩니다. 근데 디스플레이 선택 기준은 각 차량마다 너무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안드로이드 올인원이 다 다르잖아요, 차마다. 화질 당연히 4K면 좋겠죠. 그렇죠? 디스플레이 이거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게
그냥 무턱대고 사양 좋다고 싸다고 딱 샀는데 보니까 픽셀이 막 보이고 막 이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거. 네, 그래서 요즘에는 1080p를 기본으로 많이 판매를 하는 추세인데요. 뭐 720p도 그다지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1080이 조금 더 좋더라. 고!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요. 다음 편은 진짜 특별한 게 준비가 돼 있어요. 다음 편 뭐 안드로이드 지금 다 했잖아, 이제. 아, 우리 준비 운동 끝냈잖아요. 너무 사고를 우려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준비 운동 끝냈잖아요. 준비 운동이야. 이거. 준비 운동이 끝냈으니까 실전으로 들어가야죠. 실전. 우리 몸풀기 끝났는데. 실전이면은 이제 저도 뜯어야 되네. 아니, 뜨는 거 아니고요. 구매하기, 안드로이드 올인원 실전으로 구매하기.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 그렇죠. 구매 방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준비하면서 든 생각인데 본인의 차에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달고 싶은데 나는 구매 방법도 알고 싶고 설치 방법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저희랑 콘텐츠 같이 찍을 분들 한 분을 구하고 있어요. 한 분. 그 한 분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같이 또 함께하는 안드로이드 올인원 구매부터 설치기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는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구입부터 네. 설치 완료까지 하는 거를 저희들이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걸 컨텐츠로 만들 거고요. 한 그분 2편 나오겠죠? 한 우려서 한 10편 만드시고 10편이요? 네, 한 분을 모시고 있고요. 여기 인스타그램이나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주실 때 자기 차량 연식이랑 차량명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어떤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구매를 하고 싶은지, 용도는 뭔지 거기까지만 좀 해주시면은 저희랑 협의해서 재미있는 콘텐츠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안드로이드 올인원 알기 4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자, 유자, 유자죠.